한국이 뭘 보여줬길래 미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일까? 전범국도 아닌데 분단이 되고 양쪽에 미국과 소련을 지지하는 정부가 세워졌으니 완충지대로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미국과 소련은 최소 행정 인력만을 남기고 한반도에서 서둘러 철수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달랐던 점은 소련은 미국을 믿지 못해 북한에 군사훈련을 시키고 한반도에 들여왔던 군수물자를 대부분 북한에 놓아두어 남한이 북으로 치고 올라오는 것을 막도록 했고, 미국은 미군이 일본 오키나와에 대규모 병력을 상주시키고 있는데 북한이 감히 도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속칭 빨치산 정도 토벌에 필요한 무기만을 남기고 모두 철수해버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강대국 중 유일하게 멀쩡한 국가가 미국이었고, 유럽과 아시아에서 승전은 누가 감이라는 오만을 지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정권을 잡은 김일성이라는 변수를 미국도 소련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타이에 의해서 갈라진 남북에서 두 명의 권력자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한 명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김일성이고, 한 명은 미국과 하와이에서 조금 애매하지만 독립운동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만입니다. 둘 다 독립을 꿈꿨기에 분단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차지하면서도 둘 다 통일을 꿈꿨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을 설득했고 이승만은 미국의 눈치를 보았다는 차이입니다. 6.25가 발발하고 낙동강까지 밀린 남한은 유엔군의 지원이 이루어지자 단숨에 신의주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을 도우려 유엔군을 만든 미국이 마오쩌둥이 대만을 정벌하려 통일하려는 계획을 항공모함을 파견해 저지합니다. 이때 중국이 준비한 병력은 150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까지 중국은 한국전에 참전할 이유도 참전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대만을 정복해 통일을 이루려는 생각 외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막아서는 미국과 중국 본토에서 전면전을 할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마오쩌둥은 그 병력 대부분을 한반도로 보내 전쟁에 참여합니다. 대만을 지키려는 미국이 북한을 점령하면 다음 순서로 대만과 양동작전으로 중국을 친다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의심이 한국전 참전을 결정하게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6.25에 참전해 남한을 지켰지만 한편으로 대만을 지키려다가 통일이 물거품 되도록 만든 짓을 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6.25 개전 초기에 북한군과 중국군, 소련군이 함께 남아있다고 댓글을 다시던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 권력자가 나눠진 국토를 통일하려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떠나 그렇습니다. 대만 장개석도 한때 중국 대부분을 장악했고 통일을 하기 위해 공산당을 공격했습니다. 당시 장개석이 꿈꾸던 중국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왕정제나 총통제 같은 국가를 원했고 황제를 위해 국민이 존재해야 하는 전통적인 중국 권력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일본 안위를 염려하여 대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중국군 인해전술에 밀려 다시 일사후퇴라는 것을 하고 일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면적인 남한으로 만족하고 휴전을 합니다. 이승만은 통일해야 한다며 휴전을 거부했고 내 힘이 아닌 외세의 힘은 달콤한 권력을 약속하며 이승만을 달랬고 그렇게 나뉘어 살아온 지 75년이 되었습니다. 북에서 태어나 남한으로 온 분들도 몇 남지 않았고 남에서 태어나 북으로 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얼굴을 아는 이산가족도 이제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손에 꼽을 만큼 적은 수의 교류는 민족 동질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각해진 북미 간 갈등은 실제 선제 공격을 미국이 계획할 만큼
2017년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다시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립만 하고 서로 비난만 하다가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난 지 이제 겨우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6.25 전쟁 때와 다른 남북한의 모습이 보입니다. 당시 북한은 강했고 남은 허약했습니다. 현재 남한은 강하고 풍요롭습니다. 현재 북한은 약하고 가난합니다. 당시 북한은 적화 통일이라는 명분이 강했고 남한은 왜 이런 미친 전쟁을 하는지도 모른 채 살기 위해 싸웠습니다. 현재 남한은 전쟁을 통한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현재 북한은 남한이 미군과 함께 북한을 치려야 한다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6.25 당시와 남북한 처지가 역전되었습니다. 북한의 현재 상황은 전쟁은커녕 국제 원조가 없으면 하루 3끼 먹는 사람이 30%가 되지 않을 만큼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국가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남한은 단절없는 교류를 원하는 정권이 들어섰고 4.15 총선에서 정부 여당은 177석이라는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현 정부 여당은 교류를 통해 북한이 개방되고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신뢰 속에 점진적 통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를 방문하여 개방에도 권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고 나름대로 개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한을 향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핵과 ICBM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남한을 만나고 미국을 만나고 미국과 협상을 통해 제재를 풀 수 있다고 판단한 듯 2016년 경제 5개년 계획을 세워 관광시설을 만들고 드디어 2018년 남한과 대화를 시작하고 미국과 사상 처음 정상 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과 어떤 돌발 행동을 할 경우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북미회담이 시작되고 북한의 행동을 보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미가 만났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만나면서 원하는 제재 해제가 이루어지나 싶었는데 국제 제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유엔과 미국 제재는 2019년 북한 무역을 90% 줄여버렸고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는 더 어찌 해볼 수 없는 암울한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남한을 무시하고 미국과 단판 지으려던 철없는 계획은 북미 회담을 스스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획 행사로 만들었고 좌절 이상의 절망감에 몸부림치는 최근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세상에 나오는 것에 한국이 왜 필요한지 어느 정도 중요한지 깨닫게 해준 일이지만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한국을 북미회담에서 배제하려 한 건 북한인데 최근 담화를 보면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북미회담 결렬 책임에 한국을 관여시키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어느 정도 한국을 신뢰한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다시 만난 지 2년 2개월 정도에 작은아마 상호 신뢰가 싹을 틔었다면 이는 괜찮은 성과입니다. 그리고 북한보다는 상대적으로 힘과 여유가 있는 한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류의 첫발은 아무래도 남한이 내디뎌야 하는데 기본적인 이 행동부터 남한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은 2가지에 얽매여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반드시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자기 체면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을 유시한 국제사회가 한국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 강박에 매인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심한 갈증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왜 미국을 거슬러선 안 되는 거지? 미국이 정말로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걸까? 우리를 속국이 아닌 동맹으로 생각은 하는 걸까? 독일은 10년 동안 방위비 분담금을 1조 3천억,
1년에 평균 1,300억 원을 썼는데 한국은 매년 5조를 쓰면서도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우길기 문양을 기체에 붙이고 훈련하는 미군이 태극기를 붙이고 비행해 본 적은 있을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군권이 자국 통치자에게 없는 이런 모습이 정상일까? 한국은 자주독립 국가일까? 한국과 미국은 다른 나라이고 처지가 다른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할까? 이런 갈증은 문재인 정부 들어 특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격과 자존감이 커진 것이죠. 갈증이 커지는 만큼 변화에 대한 욕구를 느끼지만 커지는 욕구만큼 불안감도 동시에 느낍니다. 머리로는 쉽지만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냇물이 흐르고 건널 수 있는 징검다리가 남북으로 놓여 있습니다. 밟고 지나가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밟기 전, 밟은 후 자꾸 뒤를 바라봅니다. 물결이 징검다리로 잠시 올라오면 소스라치게 놀라 다시 되돌아가 버립니다. 이 시냇물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제법 위험해 보이는 작은 하천입니다. 발을 적실 각오를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발을 적실 각오를 하더라도 행여 미끄러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가끔 돌아보면 비웃는 듯 언짢은 듯 얼굴을 했지만 조심하라는 말을 하는 미국이 있습니다. 자신을 조심하라는 것인지 징검다리를 조심하라는 것인지 건넌 뒤에 조심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그냥 건너는 용기입니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무엇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스스로 걸었던 세뇌와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담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와 공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국제사회의 중심에 미국과 미국이 언제나 상의하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있습니다. 통일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미국과 중국은 불분명하지만 긍정적이진 않고 일본은 분명히 반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통일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가 중국처럼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정부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엔 실제로 두 개의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고 북한은 대만과 달리 유엔에 가입한 국가입니다. 주권을 지닌 두 나라로 국제사회는 바라보고 있지만 최소한 한국은 그런 시각에 공조하기보다 중국처럼 하나의 한국, 두 개의 정부로 보라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제사회의 남북 문제가 국가 간 문제가 아닌 한국 내부의 국내 문제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도권을 한민족이 갖자는 것입니다. 북한이 동의한다면 남북만으로 종전선언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적대관계처럼 보이는 중국과 대만이지만 인적, 물적 교류는 활발하며 중국은 대만이나 홍콩에서 굳이 이익을 남기려 애를 쓰지 않습니다. 무역 적자를 줄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부럽습니다. 남북 통일에 대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반대하거나 중립이거나 찬성하는 건 모두 내정 간섭으로 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한민족이 통일하는데 누구 허락을 받고 누가 반대하면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분단 이후 한국 정부는 이런 대처를 한 적이 없지만 이젠 경제력도 군사력도 국격도 그래도 될 만큼 그래도 국제사회가 수긍해 줄 만큼 위치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같은 경제 군사강국은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대처하는 만큼 대접을 받습니다. 현재까지는 당사자인 한국보다 북한 문제에 국제사회는 미국, 중국을 더 많이 거론하고 한국의 결정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문제와 맞물려 한국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성과가 더딘 것에 두려워합니다. 외세가 행여 어떤 보복을 할까 두려워하고 흙탕물에 들어가면서 옷이 버려질까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그만큼만 국제사회로부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답이 나오지 않는 국가이니 놓아두고 중국은 한국이 우호국이란 믿음을 가지면 통일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이죠. 통일 전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중국과 불가침 조약 등을 맺는 것입니다. 보증으로 러시아를 세우면 서로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급작스레 이루어진 독일 통일에 가장 당황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정작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통일을 반대하면 인류 공적이 됩니다. 반대는 아니지만 지연시키거나 고착시키거나 드러나지 않게 수를 더 쓰겠지요. 한국이 지닌 최대 걸림돌은 남북이 아직 상호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과 남북 문제에서 자주적 노력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남북 상호 신뢰회복은 지속적인 남북 교류 외에는 없습니다. 남북 교류가 이어지고 범위가 점차 늘어나면 남북 문제의 외세관여는 점차 힘들어질 것입니다. 국제 공조가 아니라 남북 교류를 위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하는 것이지만 미국과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는 남북관계 진전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이 한국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곳이 한반도입니다. 지금은 그 반대로 미국 발걸음에 한국이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자주외교, 자주국방, 전작권회수, 무엇보다 중요한 민족 화해와 교류, 우리는 직접 당사자입니다. 외세는 이래도 저래도 별 상관없는 3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